역사를 잊은 민주에게 미래는 없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백약입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방학 때 역사 공부, 게임, 운동 이 세 가지밖에 안 한 것 같네요. 이제 개학했으니 해이해진 정신 꽉 잡고 다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역사2 조선의 건국과 국가 기틀의 확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누가 했냐? 바로 창업군주 이 사람입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고요. 자, 이 이성계라는 인간이 뭐하는 인간이냐 좀 보자면, 자, 고려 말기에 위쪽으로는 홍건적을 때려잡고 아래로는 왜구를 격퇴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를 싸움을 하면서 권력을 막 잡는단 말이에요. 그 중 한 명이 바로 이성계였어요. 또 대표적인 인물은 최영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계가 무신이에요. 사실 문신은 아니고 무신이었던 이성계가 이제 우왕이 이성계한테 명령을 내려요. 가서 요동을 정벌해라. 요동은 명나라 땅이란 말이죠. 명나라의 땅을 정벌을 하라는 말이야. 이성계는요, 중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명나라를 굉장히 좋아해. 사대를 하고 싶어해. 그런데 그런 이성계한테 명나라 땅의 요동을 정벌하라 하니까 얘가 좀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가겠다면서 딱딱 반론을 하고 막 그래. 그래도 안 된다. 너는 가야 된다. 가서 요동 정벌하고 와라. 해가지고 딱 억지로 등더미로 보내다가 이제 낙동강까지 갑니다. 낙동강에 위화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위화도라는 섬에 도착하니까 이성이가 진짜 여기가 딱 마지노선이다. 나 진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갔던 군사를 그대로 돌려서 다시 내려옵니다. 개경으로. 개경 수도예요. 개경으로 다시 내려와서 개경을 쳐버리니 군사로 기강을 이 권력을 잡고 토지를 개혁하고 수도를 옮기고 하니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게 바로 1392년이에요. 알겠죠? 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도전을 비롯하여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습니다. 급진파 사대부는요, 굉장히 급해요. 그냥 우리 이거 그냥 다 갈아엎어라. 급하고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 이 고려라는 나라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게 급진파 사대부.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 이거 할 수 있다. 우리 이거 다시 하면 우리 고려라는 나라 다시 이어갈 수 있다 하고 주장했던 게 온건파 사대부. 이성계는 급진파 사대부였어요. 우린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정도전이라는 이는요, 얘가 그냥 조선 다 건국했어. 그냥 조선 다 만들어놓고 설계한 애가 정도전이고, 이성계는 그냥 네임드니까 좀 유명하니까 앉혀놓은 거. 그 정도로 정도전이 중요했다. 급진파 사대와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과전법을 실시하여 어려운 토지 제도를 바로 잡았고요.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정몽주와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합니다. 이 정몽주는 누가 죽였냐? 킬방원이가 죽였어요. 태조 이성계는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때 당시 풍수지설이 유행을 했는데, 이거 옛날에 통일신라 때 나왔잖아요. 이게 고려 때도 계속 유지가 되다가 말기에 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적으로 명당이라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지금의 서울. 이때의 서울. 지금도 서울. 그때도 서울. 한양에 도읍을 옮깁니다.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있고 남쪽으로 한강을로 용을 안 중요해. 조선 건국을 이끈 급진파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살아 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경비하는 데 앞섰습니다. 이 성리학 이퀄 유교,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앞으로 조선 역사 500년을 좌우할 애가 바로 이 성리학이라는 애야. 그다음에 정도전이 또 있잖아. 정도전이 나왔잖아. 현명한 얘는 이거 중에 정도전은 무엇을 주장하냐? 신권 정치를 주장합니다. 현명한 재상이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신하가 중요하다. 왕보다는 신하. 왕이 신하 말 잘 들으면 나라는 잘 굴러간다. 이걸 주장한 신권 정치를 이끌며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인과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려는 왕도 정치 추구하였습니다. 백성의 근본, 이걸 민본주의라 해요. 조선 건국은 사회 변화를 가져왔고요. 신진 사대부가 지배수 세력이 된 데에 따라
가문보다 개인의 유교적 지식과 교양이 점차 중시됐어요. 이 계속 나올 거야. 유교라는 건 조선이라는 나라를 공부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유교야. 자,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유교 원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중심이 되었다. 여기 나오네. 고려 말에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고요. 정치, 군사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과전법을 실시해요. 경제를 장악하는 건데 과전법이 무엇이냐?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이 통일하여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를 준 제도다. 모르겠지? 전현직 관리에게 땅을 지급하는 건데 전직 관리한테도 주고요. 현직 관리한테도 주는 거야. 일단 이게 왜 실시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전직 관리한테 준다. 일단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때는 이제 이성계를 도와줄 급진파 사대부. 이때는 온건파 사대부들이 살아남질 못해. 이미 다 죽었어. 그래서 있는 관리들은 다 급진파 사대부들이야. 이 급진파 사대들이 다 이성계를 도와준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나가 꺼져 이러면 하면 안 되잖아. 자기 도와줬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잖아. 유교적으로. 그래가지고 얘네한테 이제 전직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줍니다. 이 토지를 바로 이 토지를 바로 아니 됐어. 그냥 토지를 줘. 그래서 전직 관리한테 주고 현직 관리한테 주는 거야. 원래 현직 관리한테 주는 게 맞고 전직 관리는 이성계를 도와줬으니까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과전법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국가 기틀의 확립입니다. 이방원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세자 등을 제거합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있었고 2차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정도전은 2차 왕자의 난 때 죽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라 설계 다 정도전이 했다고. 정도전이 진짜 중요하다고. 한 이시정권이 아니라 정시정권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정도전이. 근데 정도전을 죽여버린다. 왜 정도전을 죽여버리느냐? 이 중요한 애를. 이거 내가 아까 강조했지? 정도전은 무엇을 주장했어? 신권 정치를 강조했어. 재상이 잘해야 돼. 근데 이방원이는 봐라.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 난이 뭐야? 난이 쿠데타거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거야. 원래 이방원이 몇째였지? 넷째인가 다섯째인가 그러거든요? 사실 넷째나 다섯째 그런 정도로 아래에 있으면은 왕위를 잃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근데 얘가 왕이 됐네?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얘가.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기본적으로 왕권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는 무엇을 주장하냐? 여기 나옵니다.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여기 있네.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다. only 왕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얘가 무엇을 실시하냐? 보도록 할게요. 사병을 없앱니다. 사병이 뭐냐? 사적인 할 때 사자거든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이를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직 군대는 나라한테만 충성을 할 수 있어. 개인의 군대를 가지는 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only 군사는 왕한테만 군사를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요. 호적조사하는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이게 바로 호패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이름, 출생연도, 과거 합성연도, 과거 종류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놓은 거. 이거 약간 비슷하지 않아? 뭔가 떠오른 게 있잖아? 이게 바로 주민등록증이야. 주민등록증을 이때 만들었다. 이게 바로 호패다. 호패법을 실시해 인구를 파악하고요. 세금 징수와 군역부가 군대 간다고? 는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게 지금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얘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거 한능 검에서도 좀 잘 나오거든.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6조 직계제가 무엇이냐. 이거를 알려면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 여기 뒤에 나와 있어. 왕이 있고요. 여기 아래에 보지 말자. 그냥 내가 설명해줄게. 왕 아래에 바로 아래에 있는 애가 의정부예요. 의정부가 진짜 중요하거든. 의정부가 그 유명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게 바로 의정부야. 의정부 아래에 있는 게 바로 6조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조 직계제라는 게 무엇이냐. 원래 기본적으로는 6조에서 뭔가 건의안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의정부를 거쳐서 왕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방원이는 아니다.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6조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의정부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서 받겠다. 이게 바로 6조 직계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왕권을 굉장히 꽉 잡았어. 원래 쿠데타 일으킨 애들이 왕권을 꽉 잡는 경향이 있어.
덩양이 있는 건 아니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 야, 일단 숭배해야 돼. 우리 킹 세종. 우리 세종대왕 없었으면 이거도 못해. 자, 우리 그냥 세종대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가장 최고! 이거야, 이거.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자, 세종은요, 태종 때 이룬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유정시 실화하자 하였고요.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야, 근데 이거, 뭐야,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세종대왕 혼자 만드셨다고 합니다. 집현전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양반 계층이거든요. 양반들은 한글에 반발이 심했어요. 오직 문자는 양반들의 특권이다. 한자로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 무근이에요. 아무튼 집현전을 설치하여 젊고 유능한 학자들의 학문 연구와 정책 잡는 힘쓰도록 하였다. 또한 태종이 축소한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이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걸 뭐라고 하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6조 직계제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자, 또한 경연이라는 걸 실시해 신하들과 토론을 하였다. 토론 공부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왕이야. 토지에 매긴 세금제도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반포하고 국가 의례를 정비하였다. 태종 다음이 누구야? 태종 태세 문종이죠. 자, 문종은요 일찍 죽어버리고요. 자, 그 다음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세조에 오릅니다. 이걸 바로 계유정난이라고요. 이것 또한 쿠데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줄게. 자, 내가 아까 말했지. 쿠데타 일으킨 애들은 뭐 한다고? 왕권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어. 그래서 약간 세조와 태종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자, 수양대군 세조는요 집현전을 폐지해버립니다. 경연도 폐지해버려요. 왜? 집현전과 경연에 있는 애들은요 얘는 이제 이 단종 이쪽 계열 애들인데 얘네가 있으면 적이잖아. 적이 있으면 안 되니까 폐지해버립니다. 의정부의 권한도 또한 약화시킵니다. 무조건 그냥 왕이 무조건 세야 되니까. 얘도 뭐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해요. 과전이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실시하는 집전법을 시행하였다. 아까 뭐였어? 뭐가 있었지? 과전법을 실시했잖아. 과전법이 뭐였어? 전직과 현직 관리 모두에게 땅을 지급하는 거라 했잖아. 근데 얘는 뭐야? 이제 전직 관리한테 안 주고 현직 관리한테만 줄게. 줬다 뺏는 거잖아. 야, 사실 줬다 뺏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 알지? 근데 땅을 줬다가 다시 뺏어버리네? 이거 반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걸 했다는 거면 무슨 뜻이냐? 왕권이 굉장히 셌다. 왕이 진짜 강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이 부족해지니까 전직 관리에게는 주지 않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누가? 세조가. 세조 다음에 왕이 오른 사람이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은요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자, 생각해봐. 얘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에서 뭐 알바냐 하고 해버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바로 전 왕이 집현전을 없애버렸는데 다음에 내가 해서 바로 다시 부활시켜버리는 거 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계승한다 해가지고 사실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홍문관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다음에 경연은 다시 부활시켜요. 의정부의 권한도 또한 강화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의정부 서사제라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경국대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성종은요 무언가 완성을 많이 시키면 말이야. 완성을 많이 시켜서 성종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어떤 선생님이 설명해줬어. 좋은 것 같아.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함으로써 유교 중심 국가 통치의 질서를 확립하였다. 국조 올해의도 포함이 됩니다. 교과서에 안 나왔어. 이 경국대전이 무엇이냐? 법전이에요. 법전인데 우리 고려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체계화된 법전이 존재하진 않았어. 이제 당나라 율령을 조금 가져다 썼으면 썼지. 실제로 고려만의 자주적인 법전은 없었거든요. 근데 조선이 되고 성종 때 와서 드디어 자주적인 법이 완성이 됩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돼서 반포가 돼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왕은 누구? 자, 태종과 세조, 성종 여기 사이에 세종. 자, 일단 태종과 세조 얘는요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얘네 되게 비슷한 게 많아. 사병을 없앱니다. 호패법을 실시하고요. 6조 직계제. 얘도 똑같이 6조 직계제. 얘는 집현전을 폐지시켜버려요.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었는데 다시 폐지시켜버려. 그 다음에 직전법. 얘는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지급하는 거예요. 전에 아까 나왔던 과전법과는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조 직계제를 또 실시하였다. 우리 세종대왕은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집현전 설치, 경연도 엽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많이 했어. 그 다음에 또, 그 책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여기 교과서에 안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성종은요, 홍문관, 구집현전, 그냥 같은 거, 이름만 그냥 다르게 한 거. 홍문관을 새로 설치하고요. 경국대전을 완성시킵니다. 6조 직계제 폐지, 그리고 6조 직계제를 폐지시키고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6조 직계제 폐지랑 의정부 서사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끝이야. 문제 풀어야겠지? 한끗 교재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짠, 내가 했다. 조선의 중앙정치, 이거 안 했지. 이거 넘어가고 이거만 하면 되겠다. 조선의 건국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급진파 사대부가 무엇을 실시? 과전법을 실시. 토지제도입니다. 또한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요. 조선을 건국합니다. 드디어. 국가 기틀, 태종이요 국호 제정, 한양 선도를 하고요. 태종이요 사병을 혁파, 호패법 시행, 세종은 집현전 설치, 경영 개최, 훈민정음 창제 및 반포. 세종은 집현전을 다시 폐지시키고요.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하고 무엇을 완성하고 반포해서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합니다. 무언가를 완성했다면 높은 확률로 성종이야. 오케이? 아래는 안 했지.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으로 국호를 무엇 조선으로 정하고 수도를 어디 한양으로 정한다. 옮겼다. 무엇은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할 반포하였다. 성종. 세조는 과전이 부족해지자 헌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무엇 집전법. 태종 호적 조사와 무엇을 실시를 통해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자를 마련했다. 무엇 호패법. 다 외우셔야 돼요. 볼게요.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조선건국, 과전법 실시, 위화도 해군, 온건파 사대부 제거. 자, 맨 처음 뭐야?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거는 위화도 해군이죠. 나가 다. 뭐야? 맨 마지막에 일단 조선건국이잖아. 조선건국 여기 가여있네? 뭐야? 답 나왔어. 4번. 자, 그러면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과전법으로 토지를 개혁하고 마지막에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드디어 이제 조선을 건국합니다. 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맞아요. 불교를 통치 아니야. 우리 뭐였어? 불교가 아니라 성리학입니다. 개인의 유교적 지식과 교양을 중시했다. 예스. 백성은 근본으로 여기고 왕도정치 추구. 예스. 이성계가 급진파 사대와 힘을 합쳐 건국. 예스. 조조는 공격한다. 아니면 정하였다. 예스. 기역 왕이 실시한 정식으로 옳은 것. 조선의 무엇은 호패법을 처음 실시하여 16세 이상 남자의 호패를 진행한 호패법을 실시했다. 누구야? 태조 하면 틀리고 태종입니다. 사병을 없앴나요? 예스. 집현전을 폐지했나요? 이거는 약간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세조입니다. 경국대전 완성 성종, 훈민정음 반포 세종, 전민 변정 도감. 뭐였지? 나중에 나올걸? 아니야 일단. 사병을 없앴다. 1번. 세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경연을 폐지하였다. 세종이 폐지를 했어? 아니요. 경연을 만들었죠. 집현전을 설치했다. 예. 홍문관을 설치했다. 이건 성종.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거는 태종입니다. 왕자의 날을 일으켜 왕이었다. 태종이고요. 기영리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 세조는 과전이 부족해지다. 무엇을 하기 위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무엇을 실시하다. 이건 뭐야? 일단 직전법. 이건 무엇이냐? 국가 재정을 합니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뭐야? 여기 있네. 과전법 뭐야? 이성계가 실시한 것. 전직 관리한테도 땅을 주는 게 과전법이에요. 과전법 직전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끝났네? 기다려봐. 오케이.